북원태학의 인문학기행 화산섬 제주 둘째 날 첫 아침, 세계 자연유산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의 그 출발지인 검은오름에 왔습니다. 9시에 시작돼서 지금 검은오름에 능선 코스를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검은오름은 2007년 제주가 화산섬 세계 자연유산이 등재됐을 때 바로 그 출발점에 있었던 발생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검은오름의 탐방로는 3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코스 능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능선을 타고 가는 능선 코스가 있고, 그리고 1코스 능선을 내려와서 다시 분화구 내로 들어가서 분화구를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2025년 오늘 검은오름 탐방은 검은오름 용암 동굴 개 체험을 위해서 1코스 능선만 따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검은오름에 첫 발을 디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제62회차 화산섬 제주기행인데요. 검은오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1시간 정도 답사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은오름의 아침 기온을 맞으면서 숲속길을 걷고 있습니다. 25명의 일행인데 벌써 지치고 못 따라와서 뒤에 처지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좌측으로 벌목을 해서 숲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가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벌목하지 않은 그대로의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70m 전방에서 좌측으로 꺾으면 검은오름의 정상부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삼나무 숲으로 녹색의 나무들이 보이는데 참식나무입니다. 녹나무과의 나무로 삼칠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곳곳에 참식나무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같은 나무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냐? 삼나무. 네, 같습니다. 삼나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아세요? 삼나무를 알고 있어요? 네. 삼나무도 여기가 제주입니다. 제주에 오면요, 제주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삼나무는 심으니까 이게 언제 심었는가? 6, 70년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산에다 나무를 심자, 그 노래 아세요? 네, 그 노래를 하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보통 왜 나무를 심었을까? 전쟁 끝난 후에 인근선이 되면서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심은 나무가 바로 아카시였어요. 아카시는 직근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표면을 펼쳐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를 많이 심었고, 또 소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밤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제주는 아카시를 안 심었어요. 왜 그럴까? 제주는 홍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는 홍수가 없기 때문에 아카시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밤나무는 왜 안 심었을까? 이 제주 땅이 밤나무의 그 열매가 달릴 만큼 어떤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삼나무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제주 사람이 일본을 많이 갔고 일본 사람이 제주에 많이 왔어요. 그들이 베어간 나무가 벚나무예요. 벚나무고 정말 좋아하는 나무인데 제주 사람은 벚나무를 꽃놀이 나무가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집을 지을 때나 마르판을 놓을 때나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가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심은 나무가 바로 쑥이 저 산나무입니다. 그래서 깊은 숲, 저 사련이 깊은 숲에 가면 아름드리 1930년대 심은 산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열매를 따서요. 그 발하면 굉장히 발화율이 높아가지고 묘종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거의 다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심었더니 땔감용으로 심었어요. 연료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요? 그냥 쭉쭉쭉 자랐죠. 이 나무 자라는 속도가 쏙쏙 씁니다. 쑥쑥쑥쑥 자라요. 쑥쑥쑥쑥 자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대나무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요 이름 붙일 때 아주 실질적으로 이름을 붙여요. 아주 단순 명확해요. 쑥쑥 자라는 대나무 같다 해서 쑥대나 나무를 난이라고 합니다. 제주말에도 함축이 많아요. 또 방풍낭, 바람을 막았죠. 어디 바람을 막았을까? 가수원에 밀감나무를 심어서 꽃같이 심었지만 더 자라요. 그래서 바람을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풍나무입니다. 그래서 거의 오름에다 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루 그 세계 오름 중에서 유일하게 검은 노루만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1차, 2차, 3차. 이 나무 밑에서는요 어떤 씨앗이 들어가도 발화가 잘 안 돼요. 씨앗들이 타감작용하는 알레르페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무가 잘 안 자랐는데 주로 침략돼서 그런 역할을 하죠. 소나무 밑에서도 다른 싹들이 잘 안 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날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뒤집고 들어갈 여유가 없고요. 이 나무를 베어내야만이 자연림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1차 감발한 것이 벌써 10년 전에 자연림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감발한 것도 지금 3차 감발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올라올 때 왼쪽이죠. 왼쪽 부분에는 하고요. 계속 3차, 4차 해가지고 26년 하여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검은도름 전체가 자연림으로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는 그날까지 항상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검은 오름에 240개의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육림 또 다양성을 위해서 벌목을 한 상태로 곳곳에 참식나무와 같은 상록수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은 오름의 서편으로 한라산 백록담이 보입니다. 영주 12경 중에 겨울 뭐죠? 녹담만설. 백록담의 만설. 늦게까지 있는 눈. 자, 어제 용연야범에 이어서 오늘 12경 중에 하나인 녹담만설을 검은 오름 올라가는 계단에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240개의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정상부에 움푹 패인 자리가 보이는데 이 움푹 우측에 패인 자리는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가 판 갱도진지입니다. 자, 지금 갱도진지가 보이고 있죠. 이 아래 깊숙하게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 오름 내 분화구 안에는 당시 108여단의 주둔지가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 곳에서 군사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상부 이 전망대에 도착을 했는데 서편에 있는 한라산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야생적인 산. 어떤 산? 야생적인. 예, 여기 말을 풀어놨던 동네입니다. 예, 말목동. 제주의 몰태우리. 아래 한자를 써서 말목동이 살았던 동네들. 그래서 약간 야생적이죠. 밭도 그렇게 농토의 질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해녀들도 저 해변가에서 물질을 하다가 물로 갈아입을 새 없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또 물에 들어요. 그만큼 바빴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리고 물건값도요 동투리 사람들은 탁착같이 깎아요. 콩나물 천원지산에서 악착같이 깎는데 저 서쪽 사람들은 안 깎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동쪽 사람이구나, 아이고 서촌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돼요. 자, 어르신들 옛날에는요 동쪽 여자를 며느리 삼지 마라.
너무 억울하죠. 동쪽 사람들은 며느리 삼지 말라. 약간 너무 억세니까 여성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에 며느리 데리거나 또 시집 가는 것도 아주 터부시했습니다. 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야생적인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다이나믹하죠, 풍경이. 그래서 예술가들이 많이 와요, 동쪽으로. 이 동네. 자, 검은오름의 1차 전망대에 왔는데요. 저 멀리 한라산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 왜 영주 12경에 녹담만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라산, 우리 한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손으로 미린의 은하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바로 이 한라산 정상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라산의 동편에서 서쪽에 자리한 백록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 오름의 한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사진에서 맨 오른쪽이 우진제비, 그리고 우리가 어제 갔던 원당봉, 세미오름, 갯거리오름, 명도환 선생과 관련이 있는 명도환 오름, 그리고 반홍오름, 대천이오름, 거친오름, 저기에 사산평화공원이 자리하고 있죠. 지그리오름, 그리고 바로 앞에 민오름, 물장오리는 바로 이 설문대 혈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오름이 되고요. 성널오름, 괴팽이오름, 물차도름, 그리고 부대오름, 구두리오름, 가문이오름, 그리고 맨 좌측에 부소오름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동부 오름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네요. 자, 우리는 다시 제2 전망대를 향해서 검은오름 능선 탐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능선길의 우측 아래로는 이 검은오름의 분화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일정상 분화구 코스는 돌지 않겠지만 이 분화구 안에는 제주 사람들의 생활, 가마토도 있고 또 태평양 전쟁기의 일제 침략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진지경로가 구축이 되어 있는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사실은 분화구 내에 있으나 오늘은 다른 일정을 위해서 분화구 내부 코스는 가지 않겠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느리셨어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해서 네, 그렇죠. 자, 분화구. 자, 분화구는요, 제주에서 군불이라고 합니다. 군불이. 군불이 하니까 떠오르는 오름 있죠? 상군불이. 예. 오름의 이름은 특징을 집었어요. 검은 오름, 붉은 오름. 붉은 오름은 왜 붉은 오름일까? 붉어서. 왜 붉을까? 화산체가 화산체잖아요. 예, 스크래층으로 돼 있어요. 송이 붉은 송 있잖아요. 그 뭔가 붙어 있지 않은데 붉게 보였어요. 처음에 누군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건 붉은 오름, 붉은 색깔. 검은 송이도 있고. 영스러운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제주에 오는 친구도 잘 안 왔던 곳이에요. 헤매요. 분명 선으로 들어왔는데 저 덕천까지 나오고 길을 잃어버리는 오름이 바로 이제 혼돈한 오름. 그래서 검은 오름이라고 하고 다른 검은 오름도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검은 오름의 특징은 정말 자, 지금 검은오름 제2 전망대에서 북쪽의 해안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름들이 쭉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풍력발단지를 보니까 저쪽이 이 행원리 쪽으로 보입니다. 행원리 쪽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공존 평화예요. 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동부오름이 나오게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트. 오른쪽에 남자 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검은오름의 내부 분화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능선부로 올라와서 다양한 식생을 보지 못하고 주로 이제 낙엽 지는 나무들이 많이 능선에 있는데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중심부에 아주 다양한 식생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안을 한 바퀴 돌아봐야
검은 오름의 참 멋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 분화구 안에 지금 새들도 막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제주의 이 동편에 이렇게 많은 오름들이 우리가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의 이 멋진 오름들 앞에서 우리 기행단이 행복하게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방에 있는 오름들의 이름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저 멀리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쪽을 책망오름이라고 하고, 그 옆을 연문영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부소오름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가 바로 대륙산과 소록산 정석비행장이 있는 쪽이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비라고 앞에가 되어 있고, 모지오름, 성불오름, 그리고 영주산 개오름, 비치미오름, 민오름, 치고름, 백야기오름, 거슨세미오름, 동거미오름, 높은오름, 안들오름, 밭들오름, 이와 같이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은 오름을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검은 오름 전망대 두 곳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는 검은 오름을 서편 동편으로 해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곳에 삼나무 숲이 아주 빼곡하게 차 있어서 그늘진 모습, 말 그대로 거무튀튀한 모습을 보여서 검은 오름의 의미를 자아내주고 있네요. 검은 오름 능선 코스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서 지표면에 닿으면 검은 오름의 이 일부 코스인 능선 코스의 일부 구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검은 오름 능선 코스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검은 오름 탐방을 약식으로 했거든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제 뒤에 우리 한 달 전 말로 할 거니까. 실제로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분화구 내부로 가야 이 검은 오름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능선 타고 오면서 보면 식생이 단순하잖아요. 삼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 벌목에서 삼식나무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림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것들이 커지면서. 근데 내부로 들어가면 엄청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숯가마토도 있고, 또 인간의 삶의 밭을 일구어서 만든 그런 터도 있고, 또 내부에는 이 근현대 역사의 현장인 태평양 전쟁의 일제 군사 침지가 아주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전 말기 여기를 조성했을 때 연합군이 상륙에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 게릴라전을 피려고 했어요. 게릴라전. 그래서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게 이 내부 분화구의 구조예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주로 오시면 내부 탐방을 꼭 한번 들어가요. 우로 들어가서 햇빛 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보는 이 넓은 개활지가 검은 오름이 분석구라고 그랬죠. 일단은 해안가 아니면 다 분석구입니다. 이 분석구 오면서 그 산 이렇게 뛰어보면 얘가 무릎이 충격이 많이 없어요. 흡수해요. 다 이게 뭘로 냐면 저 뒤에 있는 거죠. 그런 나무개 덩어리들 보이죠?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용암이 흘러가서 굳어가는 데는 딱딱하니까 무릎 상처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샌들이 보는 이 개활지가 검은 오름이 총 4차례 분출을 합니다. 4차례 분출하는데,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향으로 흘러갈 때 제1차 분출은 북촌으로 가요. 우리가 가는 선울고자왈의 이 분출굴로에서 제1차 분출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2, 3차는 이쪽 내부 주변에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4차 분출이 우리가 가는 어디? 김용사굴, 그 다음에 만장굴, 김영사굴, 용촌동굴, 그 다음에 당초물동굴, 남지미동굴까지 쭉 이어져서 해안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검은 오름이 출발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는 물론 지구과학을 했으니까 만장굴에 그냥 용암동굴이다 였지, 이게 하나의 개로 이어졌다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종합적인 이 다지능의 이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화학 조성을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각 동굴에 있는 화학 조성, 암석의 화학 조성을 해서 여기서 흘러나온 용암과 같은 것인지, 그래야 이게 하나의 출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다 보니 아 이게 한 흐름에서 나온 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둘째 날에 검은 얼음 용암 동굴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리즈의 답사를 할 텐데, 그 출발지 검은 얼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차 분출 폭발을 해서 일로 올라간 뒤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는 건 1차고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는 이제 통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분출 시기를 28만 년으로 보고 있는데, 28만 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성산에 가서 우리 지도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만장굴이 8,000년 전에 분출했다고 하는 새로운 주장이, 논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20만 년 이전부터 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쌩쌩한 거예요. 동굴 내부의 이 생태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밑에 풍화침 식대에서 2차 퇴적물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만장굴 내부는. 그래서 새로운 이 측정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8,000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28만 년하고 8,000년하고 이거 뭐 8,000년이면 우리 신석기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28만 년쯤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최근에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8,000년 됐다. 어느 것이 확정이 되는 아직 우리가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늘 열어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은 울음이 바로 검은 울음 용암 동굴계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안에 공간이 이 문학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밭을 일구고 또 숯 가마터를 만들어서 제주 사람들의 생활 쓰는 곳, 그리고 바다에 나가는 목재의 출처가 다 이런 곳이에요. 굿자왈에서 제주의 살림의 자원을 다 대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면서 이제 굳으면 동굴도 생기지만 저런 암괴덩어리들이, 저거는 이제 산땀으로 쌓은 거예요. 일부러 쌓은 거지만 자연 속에 우리가 굿자왈을 들어가면 움푹짐푹하면서 수없이 다양한 높이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밀기후라고 그래요. 기후라고 하는 게 장기간의 날씨 기상 상태를 종합한 특징인데, 이런 산속에도 움푹짐푹하면서 작은 지형의 변화가 뭘 주냐면 그 안에서 토양의 높이도 다르고 공기의 온도도 다르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태어나는 생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변하는 거예요. 곧자월 가서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 검은 울음 용암 동굴계가 제주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세계사에 대한 선물을 줬지만, 그 동굴이 바로 사삼의 가장 희생자를 전하게 하는 공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주인들의 늘상 옆에 있고 그래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동굴이 외지인들이 토벌대가 주였으니까 그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곧 희생지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스를 따라서 왜 이 세계 자연유산이 검은 울음 용암 동굴계란 이름으로 됐고, 그 동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석회암, 석회 생성물이 사실은 그 석회 생성물은 석회암 지대가 아닌데 어떻게 이 제주에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석회 동굴은 석회암층에서 생깁니다. 용암 동굴은 화산암이잖아요. 화산암은 CaCO3가 그 석회암처럼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의 육지에 단양이나 이런 데 있는 고수동굴처럼 석회 생성물이 잔뜩 갖고 있답니다. 그 신비로움을 오늘 풀어낼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월정리 해안가 가서 그 원천이 됐던 그 하얀 모래를 우리가 탐구할 텐데, 그 탐구 전에 김영사골 옆에까지 날라온 그 모래가 바로 세계유산을 만들었구나. 그 모래를 이제 휴대용 확대경으로 관찰하고 또 염산 반응해서 실험하고, 그리고 바다에 가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 바다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검은 울음을 떠나고 차로에서 두 번째 탐라 신화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